안녕하십니까. 우리 들풀 방송을 사랑하시고 또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귀한 분을 또 우리 들풀 방송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NCS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직업을 갖거나 또 우리 여러 가지 직업을 분류를 하면서 새로운 분류 체계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과연 NCS 그것이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또 좀 어려워하시고 또 과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궁금증도 있어서 NCS계의 데모, 정말 NCS, 우리나라 NCS 하면 대표적이신 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귀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 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궁금하거나 알고 아시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나중에라도 이게 라이브가 아니니까 여러분께 답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만남이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야, 귀한 또 원장님, 네, 원장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NCS는 사실 잘 아는데 네. 원장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들풀 방송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소개하셨듯이 저는 이제 NCS 업무를 오래 했어요.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이제 원장으로 어렵다. 있습니다. 그래서 NCS 자체가 국가, 내셔널, 컴피턴시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는 역량이라고 역량. 어떤 사람은 항상 일을 참 잘해. 어떤 사람은 좀 그렇죠. 성과가 별로. 맞아. 그 역량이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하는데 국가에서는 너무 잘난 분만 케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서 원래는 직업 능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무 능력 그것을 이제 S. 표준화, 이제 산업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표준화, 스탠다드화한 그 한국말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원이고 저는 그것을 총괄하는 원장입니다. 와, 성함이 김진실입니다. 오늘도 진실된 말씀으로 네네. NCS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일단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아이고 얘가 뒤돌아 있네요. 얘는 왜 자꾸 뒤돌았을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거 슈퍼 연구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두 분이 비슷한 그래요? 것 같아요. 예, 우리 슈퍼맨 청소년이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나타난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돌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원장님이 그럼 어떻게 지금 국가 직무 표준화? 네. 입사하시게 직무 능력 표준화. 네. 능력이 또 들어가네요. 능력. 어떻게 일을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대학교 이제 공부를 이제 직업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국어 교육, 네. 수학 교육, 뭐 과학 교육 하면서 교과 교육이 사실 우리나라 맞아요. 굉장히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사실 이 직업 세계, 산업의 세계, 직무의 변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잘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려면 직업을 갖게 되는데 너무 이제 교과 중심의 교육이 맞아요. 사실은 좀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어서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이 없을까 찾다가 이제 현재는 산업인력개발학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학과 학부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네네. 학과도 있습니까? 네네. 이거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몇 개 학교나 대학은 그러면 뭐 그렇게 가르치는 학점을 꽤 하는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HRD라고 해서 HRD. 인적자원 개발, 그렇죠. 뭐 이런 쪽의 학과 이름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뭐 경영학과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제 또 기경제라고 해서 직업 직무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육은 이제 학문 체계 중심, 또 교과 중심이라 그것을 빠르게 이제 쫓아가기엔 조금 이제 그렇죠. 미흡한 부분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NCS라는 것은 이 직업에서 그 직업인이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뽑아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우리 역량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뭐 직업 사전도 있고 다양한 네, 사전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어 사전도 있고. 네. 근데 그 직업인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될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그동안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NCS를 통해서 이런 직업을 직업인으로서 일을 하려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라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자료입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쭉 과정을 듣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능력을 뭐 이렇게 뭐 제가 좀 질문이 조금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일하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소위 말하는 회사원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직무 능력이라고 하면 또 이제 두 개로 구분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누구든 공통적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는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을 크게 또 10개, 뭐 34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남들 얘기도 듣고 남들 앞에서 의사 표현도 하고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도 갖춰야 되고 또 조직이해 능력, 이 조직에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대인관계 능력, 리더십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직업 윤리, 뭐 자원 그런 거를 이제 점수 하나요? 이제 일단 이제 저희들은 뭐 시험 문제로 쓰는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그런 그 능력들을 다 추출해서 만들어 놨고요. 또 직업 기초 능력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지만 이제 각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계 분야, IT 분야, 전자 분야, 전기 분야, 뭐 섬유 분야, 패션 분야, 디자인 우리처럼 분야. 사회복지나 그렇죠. 뭐 청소년. 예, 청소년 상담도 사실은 NCS가 개발돼 있더라고요. 청소년 활동, 뭐 상담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 저희는 활동 분야가 사회복지로 하위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안에 상담 안에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던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공 능력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거죠. 그러니까 학문 중심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분야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라고 이제 알려준 자료예요. 그렇군요. 야, 이거 근데 이것도 나중에 고시학원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게 이제 그동안 너무 스펙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 채로 무분별하게 스펙 쌓기에 이제 혈안이 돼서 2015년부터 이제 공공기관에 스펙 쌓기 말고 그 직무 능력을 보고 뽑아라. 그 직무 능력을 NCS를 활용해서 뽑아라라고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 뭐 한전이고 코레일이고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굵직굵직한 이제 회사가 지금 우리가 바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뽑기에는 우리가 인사 관리를 직무 순환 배치한 준비가 안 됐다. 그 대신 그러면 직업 기초 능력으로 필기 시험으로 보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시장에 확산돼서 그 문제집 어디 무슨 뭐 서점 가면 무슨 NCS 문제집, NCS 문제집이 다 사실은 직업 기초 능력의 필기 시험이에요. 그렇군요. 원래 취지는 이제 그 회사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뽑아라라고 NCS의 직무 수행 능력, 직업 기초 능력을 골고루 보게끔 했는데 사실은 좀 이제 시장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점점 지금 제대로 지금 정보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나 NCS 잘못 봐서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필기 시험 입시화되는 그런 또.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 정말 이 귀한 책 앞에 요거 여러분들 좋은 댓글 남겨주신 거 드릴 텐데 시중에는 없어요. 네, 이게 비매품입니다. 비매품입니다. 지금 이제 공직자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낼 수 없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우리 원장님이 그간에 하셨던 경험들 또 그 하셨던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쓰신 글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교육 품질 NCS에서 길을 찾다. 이런 제목으로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조금 더 NCS에 대해서 좀 파헤쳐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오늘 5권 주셨는데 한 권은 제가 가져야 되니까 4분을 추첨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시는 분 중에서 좋은 질문 또 좋은 글을 남기신 분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교육의 품질이라 NCS라는 것과 NCS의 의미와 활용 방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처음 하자마자 조금 무거운 얘기인데 미래교육 방향 NCS 통해 역량으로 찾는다. 아까 이제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긴 해요. 네네네네. 어떻게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자, 이 책은 이제 비매품인데요. 저희 NCS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으셔서 관심만 가지시면 충분히 보실 수는 있으시고, 네. 지금 방금 우리 용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역량. 자, 우리가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행동에는 지식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이제 머릿속에서 달달달달 암기. 외우는 인지적 영역이 지식 중심으로만 사실은 교육도 이루어졌고 뭐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지식보다는 미래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실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교육 방향을 바꾸는데 국가가 만들어 놓은 요 NCS를 참고해서 활용해라.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네. 항상 좋은 거는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꼭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경우 있는데 오늘 좀 잘 들으시고 NCS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NCS 경력 개발 경로 직장 아닌 직업 찾는다. 네. 그것도 굉장히 이제 NCS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그 분야별로 내가 최고의 전문가로 되려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커리어 패스가 나와요. 다 분야별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대학교를 가더라도 그 학교 나와서 과연 자기가 어떻게 직업을 그렇지. 가야 될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크게 보여주는 모르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1에서 8수준까지 여기 처음 수준은 요 정도 능력을 키워야 돼. 그 다음에 한 과장급에서는 요런 능력이 필요해. 뭐 임원이 되려면 요런 능력이 필요해. 라고 이제 나름 루트를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거에 맞게 자기가 준비하면서 업그레이드 해라. 근데 이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만든 거라 개인마다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 지도사분들이나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상담하는데 좀 활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NCS 처음 할 때는 사실 저희 지도사나 이런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청소년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서 한 건 아니다 보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매년 보완을 하거든요. 신규 개발은 10개, 100여 개를 개선을 해요. 그래서 의견을 항상 모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NCS가 뭔가 좀 부실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우리하고 좀 안 맞아. 아니면 뭐가 필요해? 충분히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되고 또 저 개인 안다고 저한테 뭐 전화해서 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 NCS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우리 위키피디아 형태로 의견 듣는 창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청소년 분야가 이런 분야가 더 필요한데 지금 이런 게 빠져 있습니다. 개발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신규 개발을 합니다. 왠지 그냥 국가에서 정해놓으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레퍼런스로 생각. 사실 왜냐하면 요즘에 직업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기존에 있던 직업은 너무 많이 없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CS도 그때 맞게 물론 이제 이런 원칙이나 규정들이 변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 또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은 또 어느 분야보다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NCS에 대한 8가지 오해와 그에 따른 진실이라는 챕터가 네네. 있어요. 네네.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할까요? 아까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NCS 하면 뭐 이제 사실은 그 직업교육 네. 그러니까 좀 뭐 마이스터고 그러니까 특성화고 전문대학에만 쓰이고 뭐 4년제 대학에는 안 쓰이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뭐 의견도 오해도 있는데 이게 NCS가 1에서 8 수준으로 뭐 기획 능력이나 관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표준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고급 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NCS가 사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체 직업을 다 그렇죠.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아주 이제 자격 체계가 굳건한 의사, 간호사, 뭐 한의사 이런 사자. 부분도 이제 개발 안 됐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R&D 능력, 과학기술 인력 이런 부분도 연구개발 쪽도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한 가장 보통의 존재들의 우리 일반인의 직업을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뭐 블라인드 채용하면 다 이제 가리면 어떻게 사람 뽑아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역차별 아니에요? 뭐 이런 오해도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가 다 블라인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외모, 출신지, 고향, 고향 출생지가 뭐 고향이라고 치면 뭐 종교, 특기, 나이, 성별 뭐 이런 거 예전에는 다 물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거 나랑 뭐 같은 학교네. 그리고 맞아. 학교 명을 안 봅니다. 맞아. 하지만 직무에서 요구하는 교육 사항을 보기 뭘 때문에 배웠지? 그건 물어봐요. 뭘 공부했지? 그래서 학력은 물어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학교명 예전에는 여기 스카이, 여기 지방, 뭐 그렇지. 그러면서 이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성적이 좀 안 좋네, 뭐 이렇게 그런 하면서. 거죠. 그런 것만 블라인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쭉 8가지 보시면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그 직무 중심의 노동 시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에서 학력으로 사람 차별하고 임금 주고 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연공급 중심으로 인사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과연 직무별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그 직무에 따라서 맞는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오해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앞으로 빠르게 변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많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그래도 직무 중심으로 사람 관리해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큰 틀이 없다 하면 이제 NCS로 채용 시장, 인사 관리, 뭐 추후에는 직무급까지라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가지 오해 중에 보면 빠른 시대에 NCS가 따라갈 수 있을까? NCS가 표준이기 때문에 경직화될 수 있다. NCS는 제조에만 쓰이고 서비스업에는 안 맞다. 아까 이제 하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NCS는 4년제 대학에서는 안 맞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직무 중심의 노동시장이 아니므로 NCS가 안 맞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람을 뽑으면 지금 사람 중심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여기 때도 쓰이고 저희 때도 쓰이고 이제 직무 순환 배치하고 오래 일할수록 돈이 더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실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람 중심의 이제 그 인사관리 체계를 뭔가 체계적으로 직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일을 잘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거의 하나의 표준 기준. 그렇죠. 참고 자료. 네. 보니까 이게 아마 또 딱 답일 것 같아요. NCS가 만병통치약이다.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NCS는 다 그냥 하면 NCS만으로 좋은 사람 뽑을 수는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다만 거예요. 기준으로 가져야 된다. 그렇죠. 가이드라인. NCS 계신 원장님이 이렇게 아니라고 하셔도 되는지 아,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NCS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는데 그동안 너무 뭐 재정 지원 사업의 평가 기준, 뭐 심사 기준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NCS라는 입장에서는 저는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원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NCS는 직위별 채용에 사용되고 대규모 일반 공채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이제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은 취약계층에 불리하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비록 뭐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CS에 대해서 학원 다니지 마시고 이 그러니까. 책을 다운 받으시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 책을 받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학원 가는 그 문제는 또 NCS 홈페이지에 문제가 다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그냥 무료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NCS의 의미와 활용, 지금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브레인 뉴딜에 기여하는 NCS의 개발 개선이라고 좀 어렵게 쓰셨어요. 요즘에 의미로?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해서 맞아요. 디지털, 녹색. 맞아요. 근데 사실 정작 앞으로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은 인재거든요. 브레인 사람이거든요. 뉴딜을 그렇게 그래서 휴먼 생각하는 거죠. 뉴딜 혹은 뭐 브레인 뉴딜. 그러니까 교육 훈련에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 청소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듯이 이런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산업 중심이라고 할까 거기에만 포커스되지 않았나. 그래서 나름 브레인, 뭐 휴먼 이런 데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 NCS가 그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파트, 2파트가 있는데 1파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차원이고 그럼 정작 NCS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는 NCS의 역사, 또 NCS는 어떻게 개발되는지, 또 NCS가 실제 채용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격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화된 내용입니다. 그럼 NCS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거? 아이고, NCS는요, 네. 여러분들 이게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고요. 이제 1999년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격이 규제다, 규제 개혁하자. 그럼 이걸 어떻게 규제 개혁하지? 한번 좀 선진국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독일, 뭐 호주, 미국, 영국, 일본. 그러니까 용어는 다 달라요. 뭐 일본은 직업력 평가 기준, 독일은 직업 훈련 규정 자체가 이제 표준 역할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기업과 교육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미스매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호주, 미국, 뭐 영국은 내셔널 아큐페이셔널 스탠다드, 그다음에 미국은 내셔널 스킬 스탠다드 하면서 용어는 다 다르지만 선진국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직무 분석한 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2002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이걸 시작하자, 개발하기 시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고용부랑 공단 또 교육부하고 이제 현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때부터 어쨌든 뭐냐면 계속 같이.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는 대학원생 때 이제 교수님 하시는데 이제 옆에서 배우고 하면서 실제 2010년도에는 이게 일원화됐어요. 양부처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해라. 해서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발을 같이. 하고 또 2013년도에는 이게 이제 국정과제가 된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학벌이 이제 학벌 지향인데 막상 청년 실업은 굉장히 높고 막상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갈 데는 없고 또 기업에서는 막상 사람을 뽑았는데 제대로 일을 못해. 그래서 다시 교육시키고 또 이제 좋은 학교 나왔다고 뽑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 미스매치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 미스매치를 이제 기준을 잡아주는. 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 필요하다 해서 2013년도에는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국정과제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더 확산을 했죠. 많이 개발을 갑자기 그 대통령 말씀에 이게 생각나네요. 사람이 먼저다. 이게 어떻게 보면 NCS의 가장 큰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됐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좀 그래도 NCS의 선진국이다. 뭐 하는 나라를 꼽아준다면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지향하고자 하는 데는 독일 중심의 우리 이락스 병행 뭐 이런 것도 다 독일처럼 가고 싶은데 이 유럽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은 우리 간의 숭어공업부터 도제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하면 그냥 쭉 집안이 같이 가는. 그리고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커요. 내가 근로자들의 근로자들의 역량을 키우며 이게 다 생산성으로 다 가니까 기업이 막 우리 근로자들 좋은 인재 키우고 뭐 교육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막상 우리나라가 독일을 좀 벤치마킹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제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을 또 봤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자격이에요, 자격.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질 관리가 이제 철저히 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영국을 좀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는 학벌이 너무 높고 대학 진학률은 너무 높고 막상 저 대학을 나왔는데도 취업이 안 돼서 이제 청년 실업도 높고 그러니까 이 교육의 질 담보가 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중간다리 어딜까 해서 나온 게 이제 호주예요. 호주는 이제 산업계 협단체를 모은 그런 데를 이제 카운슬을 만들어서 인더스트리 스킬스 카운슬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NCS를 개발하고 이제 앞으로 교육훈련, 기업 인사관리 체계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제가 호주는 뭐 저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세요? 보면 호주는 사실 솔직히 아이들이 꼭 대학을 가야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대학을 안 갔다 그래서 자기의 차별을 받지도 않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자기의 어떤 자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좋은 곳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의미와 활용 방안에 보면 NCS 기반의 일학습 병행 제대로 신인력 양성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하신 말씀 속에도 다 녹여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학습 병행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뭐 현장 실습 뭐 이런 거 이제 아실 테지만 현장 실습하면서 사실은 만약에 사고가 나도 보상을 그동안 못 받았고 또한 현장 실습 가도 좀 허드렛 일을 해서 정작 학생으로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현장 실습 끝났다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결과물로. 그런데 일학습 병행은 그 틀을 이제 바꿔서 이 친구한테 이제 4대 보험,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등 4대 보험 가입을 시키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OFJT, OJT 프로그램을 NCS 기반으로 만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일학습병행 자격까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앞으로 교육 체계를 일학습병행으로 가야 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늦게 취업을 하고 또 늦게 취업하니까 결혼도 늦게 하고 또 거의 또 비혼주의자도 많고 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아이를 낳아봤자 한두 명.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지금 그 선순환 체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이클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 여성가족부만 고생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교육 체계, 우리 기업의 인사관리, 취업시장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학습 병행은 일찍 취업해서 월급 받고 장가 가자, 일치월장 뭐 이런 예전에 이제 홍보 그렇습니까? 야, 재밌네요. 일치월장. 일단은 이제 빨리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돈도 벌면서 그 안에서 그 돈만 벌고 이제 나는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경력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돈도 벌면서 일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자신의 경력 개발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그런 삶을 일찍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교육 형태도 나름 이제 뭐랄까 학문 중심. 사실 뭐 R&D를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한다고 쳐도 보통 우리 가장 보통의 존재들은 보다 더 이 취업 시장을 좀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경력을 조금 더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형태가 사실 이 일학습 병행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또 NCS로 프로그램 만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쓰셨던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NCS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망병통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왜냐하면 어떤 회사든 NCS 하라 했을 때 아무것도 제시해주지 않으면 대제각기에다가 이게 정말 맞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길잡이. 좋은 말씀. 길잡이. 나침반. 좋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보니까 이거 또 재밌네요.
NCS로 개인의 평생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나아가 NHRD를 이룬다. NHRD. 이것도 뭐 새로운 용어 같은 느낌도 들고 HRD는 NHRD. 많이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HRD는 사실 기업 내 교육. 네. 그러니까 기업의 조직의 생산성을 높인다던가 뭐 직원들의 역량 강화 거기에 포커싱 됐다면 사실 우리 국가 자체, 국가의 인적 자원 개발을 굉장히 크게 거시적인 메타프레임 관점으로 좀 같이 서로 연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분야의 산업 인력 수요가 어떤지,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의 수요가 어떤지를 보면 그 수요에 맞게끔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을 하고 그 공급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자격을 주고 이 자격을 하면 나중에 채용 기업에서는 이 친구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네 하고 뽑아주고 그리고 뽑은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보다 재직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로 키우면서 또 보상까지 줄 수 있는 이 선순환 체계를 하려면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서로 연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N이 그럼 내셔널인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의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있어야 사실 현장에서나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뭐 공직자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가 이 질문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개인 방송이니까 좀 인수위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수위에게 HRD에 대해서 좀 이런 건 이렇게 좀 해야 된다.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이 앞으로 좀 할 때 NCS가 일방에 가야 된다. 한번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뭐 지금 가진 생각이 다 소신이 있으신 거긴 하지만. 네. 그렇잖아도 이제 인수위의 보고 자료에 저희 NCS의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또 은행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제 자신의 능력을 이렇게 포트폴리오 형태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자격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 경력을 통해서 다 이제 은행에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저축한 것을 나중에 인출해서 나는 이걸 이력서로 쓰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자기가 할 쓰겠다. 수 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은행제 그렇죠. 그거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개념이죠. 네, 뭐 사실은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뭐 그런 개념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평생형 학습 계좌제는 계좌제도로 이제 그 사람이 학습하고 모든 그런 부분을 관리는 하지만 사실 노동시장에서 이거를 써서 채용에 쓰이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끈이 약했다 하면 직무능력 은행제는 이 노동시장에 있어 필요한 직무 능력 단위로 그 이제 직무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가져가서 이제 그 인출을 하면 요거는 이제 기업의 채용 시장에도 쓰일 수 있도록 그게 사실은 저희 인수위 보고 자료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예산 확보도 됐기 때문에 요 책 안에도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이제 공정 채용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채용이 이름이 이제 공정 채용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은 컨셉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개입되는 부분은 확실히 안 보고 최종적으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직무에 핏하게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정 채용. 그렇군요. 인수위에 들어가고 이제 국정 과제 뭐 되면 좋겠죠. 이제 열심히 해야죠. 네,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일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겉핥기로 훑었지만 굉장히 아주 알토랑 있는 말씀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저희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제 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상담 분야에 또 한 분야에 또 속해 있는 이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뭐 팁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NCS 이렇게 활용하면 청소년 분야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실래나? 어쨌든 한번 팁을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지도사분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저는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사실 이제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맞춤형 진로 컨설팅, 맞춤형 취업 컨설팅, 맞춤형 심리 컨설팅,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NCS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이게 가이드라인이고 나침반이고 그동안 직업사전에서 이런 직업은 이런 일을 해. 이런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학교를 가야 돼. 정도의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면 앞으로 이제 이 NCS를 통해서
그 직업을 갖추려면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능력은 교육을 통해서든 이런 뭐 사이버 뭐 이러닝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력을 통해서든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그 분야에서 최고로 클 수 있도록 하는 커리어 패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꿈과 끼에 맞춰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네, 알려주고 그렇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 청소년 지도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원장님이 이런 생각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나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저는 NHRD 국가에서 과연 어떤 방향을 갖고 하느냐를 우리가 알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직업의 세계 미래에 내가 가져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또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NCS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이나 필요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 또 원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신 우리 청소년 지도자 여러분들도 NCS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알고 나면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럼 마무리하면서 NCS의 데모로서 앞으로 계획 뭐 아까 이제 국정과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런 방향으로 NCS는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저는 NCS 뭐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꿈과 끼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기득권 세계 교육 체계도 변하고 기업의 인사 관리도 변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교육 시스템 또 기업 인사 관리 시스템이 선진국형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고 또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각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어디든 상관없어요. 꼭 남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자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잘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 오늘 우리의 진로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들어주고 풀어주는 우리 들풀방송 오늘 원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오래오래 네네. 정말 계셔서 우리 NCS 분야의 더 발전도 좀 이루어주시고 또 하시면서 기왕이면 이제 청소년 분야에 네네.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진실 원장님 진실한 마음으로 NCS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날 때 항상 들풀방송 구독, 좋아요 이렇게 또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원장님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정말 유익한 NC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들어주고 풀어주는 청소년 지도사의 들풀방송 여러분 구독, 좋아요. 예, 안녕. 수고하셨습니다.